이번 이야기는 2CH계다. 본능. 벌써 5년에서 6년 된 이야기다. 학창시절의 맨션에서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당시 내가 살던 M현에서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이고원이라는 관광지가 있었다. 그곳은 굉장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나도 좋아했고 종종 친구의 드라이브를 하러 가곤 했다. 꿈에서 나는 그 이고원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 누군지 모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대강 나이는 나와 비슷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 아이 역시 나와 함께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나는 어째서인지 굉장히 위화감이랄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째서인지 내 오른쪽, 즉 그 여자아이가 있는 쪽이 너무 무서운 것이다. 무엇이 무서운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타서 눌러붙어 있는 것 같은 것도 아니다. 날 노려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무서웠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라고 할까,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본능이 계속 경고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상태로 오른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소속되어 있던 연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회면에 여성이 칼에 찔려 입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여자아이가 아까 함께 경치를 보던 여자아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가야겠어 라는 생각에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 입원해 있는지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알아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달려갔다. 그러나 그 도중 아까 전에 느껴졌던 그 위화감이 다시 내 몸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가면 안 돼! 라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시 운전하는 동안 어느새 밤이 되었고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야간 출입구에는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갔다. 들어가자 바로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긴 의자가 보였다. 거기에는 한 명의 아주머니와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아주머니가 나와 경치를 보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병실을 물어보기 위해 말 걸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공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머릿속에 유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래서 유키씨의 병실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회계 쪽에서 물어보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에 회계라고 써진 편말이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로 갔다. 한밤중인데도 회계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 줄의 마지막에 섰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솔직히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게 무엇인가 싶은 생각에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시간은 2시가 되기 얼마 전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잠이 완전히 깨어버렸던 탓에 다시 잘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이나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뒤 어째서인지 기분이 나빠져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왼쪽에서 굉장히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공포감은 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다. 단지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게 더 무서웠다. 내 왼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창문도 커튼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창밖 베란다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하다, 도망쳐라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커튼 너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꿈에서 나왔던 그 여자아이였다. 그 여자아이가 베란다에서 날 미친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원한 서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미 공포는 절정에 다다라 발은 와들와들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도망가! 도망가! 라고 외친다. 그때 키보드 옆에 있던 휴대폰이 보였다. 폴더를 열자 시간은 2시 반 정도. 어쨌든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친구는 깨어있었고 나는 친구에게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방에서 뛰쳐나가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다. 친구의 방에서도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친구와 하룻밤을 새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다음날 집에 돌아왔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여자아이의 정체를 지금도 모른다. 단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위험했다는 것뿐. 나는 영감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위험받을 때 그럴 때밖에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당시 살았던 맨션에서는 이런저런 이상한 사건이 많았지만 이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었던 것 같다.